안녕하세요. 미스터리의 미국 주식 도전해보기 미도리입니다. 어, 어제 다우, S&P 500, 러셀 2000, 나스닥 높은 상승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기술주들이 상승을 이끌었는데 특히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우리 댄 아이브스 형님, CNBC에서 다시 한번 전기차 전망에 대해 언급해주면서 테슬라, 바이두 같은 전기차 및 자율주행 OS 관련 기업들의 상승세는 다른 기술주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장중 한때 이제 113포인트 이상 상승해서 20% 정도 상승하면서 이 판을 갖다 전체를 갖다 이끌어 주었고요. 바이두 같은 경우도 최대 27포인트 이상 해서 12% 이상을 갖다 상승을 했었고, 니오도 이보다 적긴 하지만은 6% 이상 상승, 19%, 샤오펑도 15% 이상 상승을 갖다가 하였습니다. 어, 진짜 전기차 기업들이 기술주를 선도하며 시장 전체를 이끈 그런 하루였는데 정말 오랜만에 좀 이런 날이 좀 온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백스에서는 다시 이제 게임스탑 상승을 갖다 유발했는데 보통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전에 이제 경험이 있으시지만 그쪽에 높은 거래량이 기록되면서 돈이 몰리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는 돈이 나가고 거래량이 저조하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테슬라 뭐 TQQQ, 팔란티어 뭐 이런 것들 거래량이 게임스탑을 상회하고 다른 주식들도 거래량이 높은 걸로 봐서는 이제 다들 자기들만의 투자를 하는 느낌이 강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게 어제 상승으로 단기 차익을 노리는 기관들이 분명히 오늘은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오늘 대량 매도를 해서 전체 주가 하락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난주였죠. 파월 의장 연설 이후 요때가 FOMC 회의가 열리는 18일 이날인데 요때까지는 연준 위원들이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발언도 할 수 없는 이 블랙아웃의 시기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시장 변동성이 올라가도 연준에서는 어떤 발언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19일에는 미친 내 마녀의 날. 아마도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롤러코스터장이 펼쳐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는 이쯤 해가지고 24일을 전후해갖고 이쯤 해가지고선 매수를 갖다가 타이밍을 갖다가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볼까 그러고 계획 중인데 어, 과거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은 내마녀의 날이 딱 끝났다 그래가지고 그날 해가지고선 장이 좋아지고 그러질 않고 짧으면은 뭐 3, 4일 길면 일주일 정도 있다가 그 후에 상승장이 이어지는 거를 갖다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 3, 4일 적어도 뭐 3, 4일 정도는 계속 하락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쯤 해가지고 한 이때쯤 해가지고선 매수를 갖다가 할까 생각 중입니다. 오늘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잠깐 반도체 얘기를 추가로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며칠 전에 그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오는가라는 주제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반도체 수급 문제로 테슬라, GM 같은 차량 제조사들이 지금 현재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제 이 문제가 스마트폰 쪽으로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퀄컴 같은 경우에 그 AP칩이 부족해가지고 이거를 공급받아서 스마트폰을 생산해야 되는 삼성, 샤오미 같은 제조사들이 생산 차질을 갖다 빚고 있다고 합니다. 퀄컴은 생산 시설 없이 설계만 전문적으로 하는 팹리스 업체죠. 얘들이 수탁업체,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나 삼성전자에다가 생산을 갖다가 수탁하는데 텍사스 폭설로 인해 갖고 삼성 오스틴 공장 셧다운 됐습니다. 그게 퀄컴의 중국 AP 생산에 차질을 갖다 일으켰죠. 이 때문에 각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중저가 모델들
기업들 많은데, 얘들 남은 재고를 소진하고 나면 생산 중단이나 단종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리드타임, 이 인수를 해줄 때까지, 생산해서 인수해줄 때까지 기간이 26주에서 38주로 지금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퀄컴의 스냅드래곤 AP의 리드타임은 30주, 그리고 블루투스 칩의 리드타임은 33주 정도가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이제 전기차하고선 비슷하게 벌어졌어요. 전기차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 수준, 니오, 샤오펑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작은 중소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근데 중국의 스마트폰 생산 업체도 이런 중소형 업체가 엄청나게 많이 난립을 하고 있는데, 얘들 때문에 퀄컴 자체가 이미 수급난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터져 갖고 더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AP 같은 경우는 자체인데 5G 이제 모뎀 칩 같은 거는 퀄컴에 지금 100%를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생산에 차질이 곧 생기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갖다 해봅니다. 작년 코로나 때문에 이제 무슨 엑스박스 같은 게임기라든가 PC라든가 그 다음에 저런 기업에서는 인공지능 서버 같은 거가 증가하면서 이미 퀄컴 칩의 리드 타임이 30주에서 33주까지 증가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오스틴 공장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선 차질이 되다 보니까 지금 AP 시장은 공급자 우위, 얘네들이 갑이 되기 시작하는 상태입니다. 얘네가 갑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산업체들끼리 경쟁이 붙어가지고선 내가 가격을 10% 20%더 쳐줄 테니까 우리한테 먼저 달라, 이렇게 제시를 하는 상황이 왔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관련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제 상승장을 갖다가 보다 보니까 개별주들의 뭐 상승이나 거래량 뭐 이런 거 매수세 이런 것들도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평균 상승률을 갖다 이제 상회하는 회사와 그거를 갖다 따라잡지 못하는 그런 회사가 확실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확실히 저평가되어 있는 좋은 주식을 골라낼 수 있다는 거겠죠. 결국 기관이든 개인이든 어떤 주식을 우리가 사고 싶었습니다. 사고 싶었는데 그 주식이 조금 가격이 올라간다 싶어서 사는데 망설여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려왔다. 그러면은 카락한 가격에 매수를 하게 되고, 이게 매수하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갖다가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가격이 싸다고 어떤 주식을 갖다가 그냥 막 사지는 않습니다. 평소 그 주식이 매력적이라고 느꼈어야죠. 그게 없으면은 조정장에서 아무리 가격이 싸게 나왔다고 해도 매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테슬라나 이제 바이두 같은 자율주행 OS 관련 기업들의 약진이 가장 큰 약진을 갖다 보이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니오, 샤오팡 같은 전기차들. 그런데 보시면은 뭐 GM이나 포드 같은 회사들은 도리어 이제 하락을 갖다 했죠. 내연기관들. 그리고선 리튬 아메리카스 콥스라고 하는 회사인데, 피드먼트 리튬이라는 회사하고 같이 이 리튬 배터리 광산을 가지고 있는데, 얘들 같은 경우도 상승폭이 평균을 상회했습니다. 엔비디아, 전기차는 물론이고 얘들 같은 경우 이제 비트코인 채굴에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받고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편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싹 보다 보니까, 자, 이제 팔란티어, 유니티, 그 다음에 우리 크라토스, 로크 같은 기업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드래프트킹 같은 경우는 어제 상승률은 조금 낮은 편이었지만은 요 며칠 동안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얘들 같은 경우는 다른 주식이 좀 하락할 때도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가지고
어, 사람들이 미국인들 같은 건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미국 주식을 미국 주식에서 어떤 매수를 갖다가 결정하는데 몇 가지 요소를 좀 고려를 갖다가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회사들이 보통 사람들의 일상과 얼마나 밀접한 거를 살펴보는 건데, 사실 재무제표 이런 거는 좀 나중에 봐도 저는 뭐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2단계를 못 넘어가면은 재무제표가 아무리 좋아도 성장 가능성이 없기 때문인데요. 네,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두 스포츠웨어 기업이죠. 언더아머와 나이키. 언더아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무섭게 치고 올라와서 전통적인 스포츠웨어 기업들, 이제 리복, 아디다스 같은 거는 뭐 일순간에 그냥 따돌려 버렸죠. 그리고 세계 1위였던 나이키를 갖다 위협을 했는데, 결국은 힘을 쓰지 못하고 중국에 팔리면서 1위 자리는 그냥 나이키가 지켜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 언더아머는 전문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퍼포먼스 위주의 제품들을 생산을 해요. 그래서 기능적으로는 언더아머가 훨씬 더 혁신적이고 이제 나았지만은, 나이키 같은 경우는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옷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입을 수 있고 신을 수 있는 그런 제품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나이키가 더 많은 고객들을 확보했다는 것이죠. 제가 어떤 취미가 있고 그 취미를 위해서 어떤 물건을 만드는 그런 회사가 있다고 칠 때, 그 회사가 나는 이 취미를 하게 되니까 그 회사가 매력적이야. 그래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나하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회사의 투자의 가치가 있을까요? 모든 집에서 먹거나 쓰거나 가지고 있다. 그런 제품이라는 뭘까요? 굉장히 좋은 거겠죠? 한 집, 두 집 걸러서 또 한 집에서는 먹거나 쓰거나 가지고 있다. 좋은 겁니다. 한두 집 걸러서 한 집 이상에서 먹고 싶어 하거나 쓰고 싶어 하거나 가지고 싶어 하거나, 자, 이것은 욕망에 대한 부분이겠죠? 이것은 좋은 전망을 가진 기업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잘 모르죠. 그래서 저는 이 네 단계를 갖다 이용을 해갖고 그 제품이 미국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갖다 판단합니다. 내가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먼저 그 제품을 쓰고 있을까? 만일 나는 아직 쓰고 있지 않아도 내 이웃이나 동료라면 쓰고 있을까? 그것도 아니면 만일 내가 지금 현재 경제적, 상황적,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면 그것을 사용하게 될까? 이 세 가지를 우선적으로 보는데, 만일에 나나 내 이웃도 쓰고 있지 않은데 미국 국방부는 사용하고 있을까? 자, 미국이라는 특수성이죠, 이게. 요것 때문에 요 4번이 추가가 돼 가지고선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해갖고 판단을 갖다 하는데, 어, 자, 보시면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다 보시게 되면은 1, 2, 3번 안에 다 들어가게 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드린 이제 테슬라, 바이두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기업은 아니고 중국 기업인데, 그래서 중국인이라는 걸 갖다 대입을 해갖고 생각을 해보면은 됩니다. 그리고 유니티, 로코, 드래프트킹 다 앞에서 말씀드린 1, 2, 3번까지에 일치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크라토스와 팔란티어 뭐죠? 4번에 일치하는 기업이죠. 미국 국방부 같은 경우는 한번 계약을 하기는 어렵지만 한번 계약이 되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 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어떤 매출이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3번까지 일치하는 기업들은 되게 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미국에서 그 회사의 대표 제품, 대표 상품 그런 거 자체가 그 산업, 그 제품군의 어떤 대표 명칭이 되는 것이죠.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컴퓨터를 샀다? 우리는 이렇게 물어보죠. 야, 윈도우 깔았어? OS는 윈도우. 컴퓨터 생산하는 기업 많지만은 윈도우를 만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많은 매출을 갖다 거두죠.
스마트폰도 많은 제조사들이 만듭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스마트폰만 있죠. 그냥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과 아이폰을 가진 사람. 헐리우드 영화나 미드 같은 거 보시면 뭐 이런 대사들 많이 나옵니다. 내 아이폰 못 봤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 스마트폰 못 봤어?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갤럭시를 포함한 다른 제품들은 내 스마트폰 못 봤어? 내 폰 못 봤어? 이러고 얘기하죠. 아이폰과 스마트폰은 다른 존재인 겁니다. 이게. 넷플릭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녀간에 이렇게 조금 썸을 탄다 그러면은 라면 먹고 갈래?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걸 미국 애들은 우리 집에서 넷플릭스 보지 않을래? 이런 식으로 묻는다고 하죠. 검색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링, 아주 그냥 대표성을 지닌 단어로 이미 자리를 잡았죠. 페이스북과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인들 통계에 보면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일단 아마존에 검색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이트들 검색해 본다고 합니다. 스테이플러라는 제품이죠. 자, 이거를 엄청나게 오랫동안 우리는 호치키스라고 하는 상품명으로 갖다가 불러왔습니다. 자, 이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를 보면은 이 홈디포라는 회사인데, 미국에서는 이제 주택 형태의 집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자가 수리도 해야 되고 인테리어 등등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할 때 쓸 인테리어나 건축 관련 제품을 갖다가 판매하는 대형 마트죠. 아크 ETF에서는 이 회사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뱅가드 그룹, 제일 큰 뱅가드 그룹의 ETF로 들어가면은 그 회사 ETF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온갖 ETF에 이 기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탄탄하고 잘 나가는 우량 기업이라는 이야기죠.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나이키, 마이크로소프트, 코카콜라, 월마트, 맥도날드 얘네들하고 같이 성장 잠재력이 아직도 가장 높은 다우존스의 9가지 주식들 중 하나로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이 선정을 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기업들 중에서 이제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기업들이 있는데, 자, 얘들입니다. 유니티하고 로쿠와 유니티. 그렇지,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야 그러는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아크가 사니까 그냥 따라 샀다 그러는데, 이게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지만 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기업들입니다. 예, 로쿠 같은 기업이 상승세인 거는 이 회사가 만드는 게 이게 크롬캐스트처럼 넷플릭스 그런 OTT를 시청을 위한 USB 동굴 셋탑 같은 거를 만들던 기업인데, 얘네가 TV 자체에 넷플릭스 같은 거를 시청 가능하게 하는 로코 OS를 만들어 갖고 탑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판매되는 TV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로쿠가 탑재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화를 시키는 거죠. 자기네 OS를 탑재시켜 가지고 로쿠가 탑재되면은 크롬캐스터 같은 거, 구글에서 만든 크롬캐스터 같은 거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LG 같은 한국 기업들도 이 TV를 미국에 팔려면은 로쿠 OS를 갖다 탑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차량을 갖다가 팔려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바이두에 HD 맵을 갖다가 적용된 내비를 갖다가 깔아야 되죠. 얘네가 맵을 팔고 현대자동차에서 그걸 사서 자기네 내비에 깔아야 되는 그런 거하고 이 로코 같은 거가 지금 비슷한 상황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니티 같은 경우도 사실 최근에 이제 한국인들한테는 좀 많이 알려졌는데, 미국에서는 이걸 모르는 학부모들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니티 엔진을 이용해서 로블록스라고 하는 요 게임이 만들었는데, 요게 미국 초딩들, 중딩들, 고딩들이 엄청나게 해댑니다. 그래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제 입소문이 나서, 이게 또 학부모들은 이놈의 로블록스와 유니티 모르는 사람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도 위에서 언급한 1, 2, 3번 안에 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율주행 전기차는 어떨까요? 그 산업군으로 딱 봤을 때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테슬라입니다. 자, 내 동료나 이웃들이 가지고 있고 나 역시 경제적 상황이나 여유가 된다면 구매하고 싶어지는 그런 제품이죠. 미국에서 유일하게 이 테슬라가 안 통하던 게, 미국에 이제 마초 같은 남자들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대형 픽업 트럭들을 좋아하는데,
그 시장을 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 이거 사이버 트럭 딱 공개되면서 그 미국 마초 아저씨들 난리 났죠. 하고 싶다고. 자, 이런 경우에 대입을 갖다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적인 상품군들이 있고 제품들이 있고 회사들이 있는데, 어떤 회사가 나와서 자, 우리는 제2의 테슬라입니다, 이러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기업들은 어떤 가치를 갖다가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에. 10년 전, 20년 전 우리가 딱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때 제2의 아이폰, 제2의 구글, 제2의 아마존이라고 하였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리콘밸리. 근데 그들 중에서 지금 기억나는 제품이나 회사 같은 게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이걸 적으면서도 생각을 해봤는데 없더라고요. 걔들 중에서 지금 살아남은 회사는 있나요? 하면은 없습니다. 지금. 삼성에서 이제 갤럭시 폰을 갖다 만들었는데 얘들이 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제2의 아이폰 이런 거를 갖다 표방하는 대신에 이제 자기만의 영역을 만들고 브랜드를 만들고 이렇게 하지 못하면은 이미 시장을 선점한 기업, 이미 시장을 선점한 이런 1위 기업을 추종해서 제2의 마이크로소프트, 제2의 아이폰, 제2의 넷플릭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을 소개하는 회사들은 10년 후에는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투기의 수단은 될 수 있지만 투자의 가치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앞에서 얘기했던 1, 2, 3번에는 속하는데 해당 분야에 굉장히 강력해 보이는 경쟁업체가 존재하는 또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자, 유니티인데요. 이게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언리얼이라고 하는 또 다른 고급 게임 엔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3D 게임 엔진 분야에서 유니티하고 언리얼은 완전히 다른 영역을 갖다 장악하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유니티를 갖다가 낮게 평가하시는 뭐 인터넷에서 그런 분들이 꽤 있으신데 그 이유를 갖다 딱 보니까 언리얼이 더 뛰어난 3D 엔진이다, 이러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더 이게 유니티보다 더 사실적인 그래픽을 갖다 구사하죠. 근데 3D 엔진을 단지 누가 더 사실적인 그래픽을 구현 가능하냐, 이걸로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언리얼은 상대적으로 더 사실적인 3D 그래픽을 구현 가능한 게임 엔진이고, 유니티는 더 범용적인 하드웨어에서 3D 그래픽이 구현 가능하게 해주는 엔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유니티가 돌아가는 하드웨어에서 언리얼은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리얼을 돌릴 수 있는 하드웨어에서 유니티는 무조건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 이제 두 회사 간에는 이제 라이센스 비용에도 차이가 있는데 사와야죠. 개발사들이 뭐 게임을 개발하든 어떤 뭐 광고를 만들든 영화사든 이거를 사와서 해야 되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이 언리얼을 뭐 게임 업계 하나만 보게 되면은 언리얼을 라이센싱 할 수 있는 회사는 굉장히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게 돈이 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도 있고 사람도 많고 직원들도 많고 그래야 돼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NC소프트처럼 뭐 한 그 정도 규모가 돼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전 세계에 있는 게임 업체들 99%가 직원 수 몇 명 안 되는 소규모 그런 회사들이고, 조금 크다고 해도 그 소규모 회사가 약간 직원이 늘어난 중급 정도 회사, 그 정도 회사들입니다. 이거를 자기들이 사다가 쓰기에는 돈은 둘째치고 이제 인력적으로 충분하지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둘 사이에 시장이 겹치질 않고 겹칠 수도 없다라는 건데, 최근 이제 윤티가 각광을 받는 게 이제 VR, AR로 이야기되는 메타버스 분야 때문인데, 이 분야에서는 이 하드웨어의 범용성 때문에 유니티가 독점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도리어, 언리얼이 무슨 상장이 되면 유니티를 위협할 거다 그러는데, 반대입니다. 유니티 때문에 언리얼이 지금 독점하고 있는 시장이 위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언리얼이 지금 현재 독점을 하고 있는 시장을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이언맨 시리즈를 갖다 이제 만들었던 그 존 퍼블로라고 하는 감독이 있는데, 그 감독이 디즈니에서 만들고 있는 그 미드 만달로리안에서 보게 되는 그런 세트예요. 그런 세트인데, 언리얼을 이용해서 만든 버추얼 세트입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 원래는 미국에서, 자, V암드라고 하는 건데, 미국에서 이제 경찰이나 군인들의 전술훈련용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오큘러스를 갖다 끼고 움직이면서 하는 건데,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이런 거죠. 이제 FPS 게임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그 몸으로 직접 움직이면서 할 수 있게 한 건데, 자, 이 오큘러스를 그대로 커다랗게 만들어 놓고 사람의 눈 대신에 거기다 카메라를 갖다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음, 어, 이걸로 미드를 제작하게 되면 이제 야외 로케이션 촬영 같은 거를 갖다 굉장히 최소화를 시킬 수 있어갖고 제작비나 제작 기간 같은 거를 압도적으로 줄여버릴 수 있습니다. 스타워즈 같은 경우는 요 배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 로케이션이 필수고 거기에 이제 스태프들, 배우들, 엑스트라 데리고 가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데 거기다 이제 촬영하고 CG 작업해야 되죠. 이거를 세트로 만들어서 그냥 실시간으로 드라마를 찍듯이 그냥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디즈니 작품들, 스타워즈, 마블 시리즈 등에 전부 다 이제 이게 사용이 될 텐데, 문제는 유니티가 저 시장에 침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언리얼처럼 이제 사실적인 그래픽을 추구하는 쪽에서는 낮은 성능의 하드웨어로 들어가는 게 힘듭니다. 근데 유니티처럼 낮은 성능의 하드웨어에서 대응 가능한 이제는 상대적으로 고화질로 진입이 쉬운 거죠. 이 3D 게임 엔진 이쪽은 제가 이제 한때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던 업계라서요. 한번 유니티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예전에 어떤 기업의 매수를 고려할 때는 그 1차적으로 재무제표를 갖다 보긴 했습니다. 뭐 대부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러다 제가 어떤 취미가 있었는데 그 취미를 위한 제품을 만들던 회사가 있고 그 회사의 주식을 갖다가 사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봤더니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매출도 꾸준하고 영업이익도 좋고 그래서 샀는데 문제는 이제 나중에 객관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 취미를 갖다가 그 정도 취미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동원 수가 잘 안 늘었다는 거죠. 즉 기업의 성장이 없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 상승은 거의 없는 상태였고 작은 악재에도 주가가 조금만 이제 내려가면은 회복이 이제 안 되는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자, 그런 회사가 뭐였냐? 그때 얘입니다. 언더아머. 자, 언더아머. 그때부터 저는 과연 이 회사의 제품이 보통 사람들의 일상과 얼마나 밀접한가를 갖다가 살펴보는 게 1순위가 됐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게. 뭐, 재무제표 이런 거는 거의 3순위 정도 됩니다. 2순위도 다른 문제고, 우리가 어떤 기업의 주식을 사려고 할 때 이제 너무 숫자에만 매달리다 보면은 제가 이 언더아머라는 거에 속았던 것처럼 더 큰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과거의 저처럼 이런 실수를 하지 마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